한 주간의 정치권 이슈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민영삼 사회통합전략연구원장, 윤희웅 오피니언 라이브 여론분석센터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정말 숨가쁘게 돌아가는 총선 전국인데요. 오늘 이 새누리당을 탈당한 원조 친박 진영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에 합류를 했습니다. 오늘 합류 회견을 하는 자리에 김종인 대표와 함께 서서 이렇게 그 모양을 갖췄는데요. 어떻습니까? 뭐 예정이 돼 있던 일이긴 하지만은 오늘 그 회견을 하면서 상당히 좀 친정에 좀 날카로운 날선 발언을 좀 했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예, 뭐 분열과 네. 권위주의 정치를 비판하면서 자기가 몸을 담았던 예. 여당의 신랄한 비판을 퍼부었죠. 네. 결국은 진영 의원은 뭐 고향도 이 호남이긴 합니다만은 용산이라는 지역의 특성이 무소속으로 출마했을 때 여야에서 표를 갖고 가면 거의 당선이 어렵기 때문에 네. 이 당선 가능성을 보고 더민주로 갔는데요. 네. 김종인 대표하고는 그 행복추진위원회 네. 부위원장으로 예, 예. 같이 일을 했고 네. 두 사람이 뭐 복지나 이런 어떤 부분에서 네. 성향이 좀 비슷한 부분이 있었을 거라고 네. 봅니다. 네네. 거기에 이제 이 더민주당 입장에서는 네. 이 지난번에 조홍천 예. 이 청와대 비서관을 영입을 했고 네. 이번에 이제 진영 전 장관을 영입을 하면서 네. 이 박근혜 정부의 등을 진 사람들을 확보해 놓는 것이 예. 뭐 이번 총선용뿐만 아니라 예. 대선을 갈 때 예. 유리하다라는 예. 어떤 입장에서 확보한 걸로 보이는데요. 예. 예. 이제 진영 의원뿐만 아니라 이번에 보면 조경태 의원은 더민주에서 네. 새누리당으로 왔고 네. 또 더 나아가서 뭐 더민주당에 탈당하는 사람들이 국민의당에 가고 네. 또 이 과거에 새누리당에 있던 김종인 대표가 네. 더민주로 가고 네. 또 강봉균 이 당시에 민주당에 네. 옛날에 네. 이 삼선 의원을 하고 정책에 의장을 한 이런 사람을 또 네. 새누리당이 이제 데려다가 예. 이 상임 선대위원장을 시킨다. 예. 그리고 뭐 책사들은 이 당 저 당 다 넘어다니고 있죠. 예. 이것을 국민들이 과연 좋게 볼 것인가? 예. 아니면 국민들이 이런 부분의 정치 행태에 대해서 예. 적어도 이 자신의 당에 대한 가치라는 것은 아무런 이 존재 가치가 없이 헌신짝 버리듯이 버리고 가는 거. 예.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볼 것인가? 이번 선거에서 예. 심판을 좀 해야 되는데요. 예. 그 당적을 옮긴 사람들이 다 당선이 될 것 같아요. 우리 네. 센터장님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뭐 이제 더불어민주당에서 왜 진영 의원을 영입했느냐보다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진영 의원이 왜 더불어민주당을 선택했느냐가 사실은 더 중요한 이제 핵심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을 테고요. 예. 이제 수도권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예. 왜냐하면 지방 같은 경우에는 무소속으로 당선 가능성이 이제 제법 있는데요. 예. 왜냐하면 지역에 있는 이제 의원들 같은 경우는 유권자들과 유대감이 수도권의 의원들이 유권자들과 예. 유대감보다 훨씬 더 클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제 인물 요인이 지방에서는 큰데 비해서 네. 수도권에서는 이제 정당 요인이 네. 이제 후보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이제 가장 핵심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런 면을 봤을 때 무소속이 나온다면 아무리 이제 중진급 인사라 하더라도 당선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진영 의원의 이 더불어민주당의 선택은 궁극적으로 예. 본인의 당선 가능성을 이제 높이는 선택을 한 것이라고 얘기할 수는 있겠고요. 예. 어떤 이제 이거 영입하게 될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가지 효과가 있을 텐데 이제 야권 성향층 중에서 이 용산 거주자들 중에서 예. 이제 거부감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박근혜 예. 대통령과 일정 정도 각을 세웠던 인물이라는 인식이 퍼져 있고 예. 또 이제 진영 의원의 고향이 호남이기 때문에 네. 이 지역에 있는 야권 성향층 호남 원적자들이 네. 굉장히 수용을 수월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거기에 어쨌든 개인적으로 이제 여권 성향층이라 하더라도 진영 의원에 대한 지지층들이 있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예.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새누리당이 당장 이 지역에서 오랫동안 텃밭을 다져왔던 진영 의원이 넘어가면서 예. 경쟁력 있는 후임 인사를 제대로 이제 만들어 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 수도권의 이제 용산이라는 지역이 새누리당의 우호적인 지역이었는데 네. 이제 야권으로 넘어갈 수도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 도래됐다, 전개됐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아무튼 우리 정치권에 네. 너무나 후진적인 모습이다. 결국에 그 진영 의원을 방출한 새누리당이나 네. 또 그걸 갖다가 아무런 여과 없이 그대로 영입하는 그 더불어민주당이나 예. 정말 유권자들에게 정치의 혐오감을 갖다가 증폭시키고 또 유권자들에게 선택에서도 혼란을 주는 아주 전형적인 후진적인 모습이다. 과거에 네. 우리가 자유당 시절에 네. 그 고무신 주고 막걸리 주고 했던 금품 향응 제공만이 정치적 후진적인 모습이 아니라 예, 예. 정책은 완전히 실종되고 예. 정말 보복 공천에 보복
진영 옮기는 철새 보복이 예, 예. 이렇게 난무하는 지금 21세기의 대한민국의 정치판이 예, 예. 정말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 예, 경제대국 예. 12위권의 그 예. 경제대국에 어울리지 않은 예. 정치권의 그 사류의 후진적인 모습이라고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단 그 수도권 결국에는 조홍천 전 비서관은 이제 남양주에 그 전략 공천이 됐고 오늘 이제 용산의 또 진영 의원도 전략 공천이 되면서 이 결국은 이 수도권 선거 지형에서 좀 어떤 영향을 줄지 이런 부분도 좀 관심 있게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금은 뭐 양당이 공천에 네. 이 몰두하는 바람에 네. 이 정책적인 어떤 부분에 대한 논란이나 그 다음에 또 야당이 이 네. 정부 여당에 대한 네. 정권에 대한 공격이나 이런 부분을 할 시간이 별로 없었습니다만은 예, 이제 본격적으로 등록하고 선거가 시작이 되면 예. 실제로 이제 뭐 그간의 정권의 정책, 예. 뭐 경제 정책, 복지 정책, 예. 또 뭐 여러 가지 정권의 어떤 구설수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더민주당에서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려고 할 겁니다. 네네. 그럴 때 이제 어쨌든 본인들이 원통은 원치 않든 관계없이 진영이나 조홍천 이런 분들은 이 자기가 몸을 담았던 네. 정권에 대한 저격수로 나서게 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예. 이제 당 대표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부분들이 네. 그 여야당의 네. 어떤 지금 이번 총선은 결국 내년에 대선이 또 임박해서 있기 때문에 네네. 대선과 연결되는 어떤 과정에 있어서 네. 이 당적을 옮긴 사람들이 예, 예. 도구로 사용된다. 네네. 이런 어떤 측면에서 봤을 때 네. 정치의 바람직한 측면이라고 보기는 예. 좀 어려운 측면도 있죠. 지금 뭐 국민의당에서도 오늘 바로 이제 이 진영 의원 영입과 관련해서 상당히 좀 비판적인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오늘 원래 그 더불어민주당의 비례대표 이제 순번이 확정해서 이제 좀 발표가 나는 것으로 됐는데 이게 갑자기 이제 좀 연기가 됐습니다. 내일 다시 중앙위를 재소집을 해서 그때 이제 순번이 좀 확정이 되는 것 같은데 눈여겨볼 것이 이제 김종인 대표가 이 비례대표 2번을 받았습니다. 사실상 이 1번이 이제 여성 공천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사실상 남성 1순위, 전체 2순위지만은 사실상 이제 그 비례대표로 이제 국회에 입성하는 이렇게 되는데 이 부분이 조금 논란의 소지가 조금 벌써 이제 그런 목소리가 당 안팎에서 나오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위원장님 보시기에. 아무튼 그 셀프 비례 공천이죠. 네네네. 누가 뭐라고 그러나 아무리 비상대권을 주었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과거에 예. 그 김대중 대통령께서 하셨던 것처럼 후순위에 놓고 네네. 선거 전략상 그 굉장히 표를 직결시키기 위해서 예. 하는 그런 그 아주 아슬아슬한 선에 갖다가 배치하는 거하고 예, 예. 아주 안정권이 아니라 확정권이잖아요. 그렇죠. 더더구나 또 네네. 비례대표 남성 1번일 경우에는 네. 상징적인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게 해서 그 당 안팎에서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욕심이 너무 지나친 게 아니냐. 그러면서 결국에는 문재인 대표로부터 임시 대표직을 맡았지만은 결국에 비상대권을 맞추면서 예. 박영선 의원과 함께 예, 예. 김종인 당을 만들어서 예, 예. 앞으로 야권을 이끌어 가려고 하는 그런 예, 예. 그 정치적 어떤 그 계산이나 정치적 의욕이 고스란히 드러난 그런 그 비례대표 2번 순위 아닌가. 그리고 또 나머지 분들도 보면은요. 네. 전부 김종인 대표와 가까운 분들이에요. 확정적으로. 사실은 절차상에는 지금 중앙위원회도 거쳐야 되고 나머지 법적 절차가 있긴 한데 예. 그걸 놔두고 확정적인 10번 안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 서강대 같이 근무하고 했던 분들. 네. 하여튼 김종인 사람으로 거기 분류되는 사람들을 갖다 전면 배치해가지고 네네네. 결국에 완전히 김종인 당으로 만들어가는 네.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는 당내에서부터 상당한 그 비판이 일어날 걸로 보입니다. 그동안 뭐 사실 김종인 대표가 비례대표 출마에 대해서 이 확답은 안 했지만은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어떤 그런 입장을 내놨기 때문에 이 좀 태도가 좀 바뀐 거 아니냐. 그래서 이 최근에 뭐 차르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거 총선 이후까지 좀 뭔가를 바라보고 어떤 그런 속내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오는데요. 그런 네. 것과 연관지어 볼 수도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이렇게 이제 본인이 가까운 사람들을 이제 곳곳에 포진시키는 것 이것은 예. 이제 어떤 이제 본인이 이후에 정치적인 뭐 목적이 일정 예. 부분이 있다고 읽힐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이제 네. 우리가 새누리당의 이한구 공관위원장도 그렇고 이제 예.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김종인 대표도 그런데요. 어쨌든 굉장히 정치 이제 마지막 시즌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굉장히 이제 인위적인 교체들을 과감하게 주도적으로 네. 해나가고 하는 것들을 보면은 왜 마지막 정치를 끝내는 시점에서 이런 이제 무마하거나 아니면 예. 이제
어떤 인간관계에 척질 수 있는 일을 할 것인가라고 이제 하는 의문이 있는데 예. 뭔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추구하는 것이 있으면 이제 그것을 감수하는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단은 그렇게 볼 수 있고 지금 예. 더불어민주당에서의 어쨌든 권력 구조에서 네. 구주류 이제 친문 세력이라든가 이런 구주류에서 김종인 대표가 일정 부분 이제 개혁을 해주고 변화의 이미지를 만들어주기를 원하는 것이지 이것을 네. 당을 완전히 장악하고 새로운 어떤 주류로서 예. 어떤 세력으로 성장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거부감이 있고 견제 심리가 있는 상황일 텐데요. 지금 김종인 대표의 이제 이런 행보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제 어쨌든 기존의 더불어민주당 구주류에서는 거부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 중앙위가 파행으로 이루어졌던 것은 비례대표에서도 김종인 대표 세력들이 상당히 많이 포진되는 것에 대해서 네. 적극적인 이제 반발을 한 것이라고 이제 볼 수 있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지금 이렇게 갈 경우에는 이 정도의 김종인 대표 세력들이 형성이 된다. 이것이 현실화된다 할 경우에는 네. 아마도 최소한은 더불어민주당에서의 캐스팅 보트 역할, 나아가서는 제1세력을 다투는 네. 그런 세력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고 할 수 있겠고요. 우리가 네. 김종인 대표에 대해서 그럼 역할이 무엇이냐 얘기 많이 있었는데요. 네. 아마 적절한 표현은 플레잉 코치라는 표현이 이제 적절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네. 사실은 전면적으로 코치를 하거나 감독을 하는 역할을 하다가 예. 어떤 마땅한 이제 선수가 없으면 본인이 직접 그라운드에서 뛸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의미의 플레잉 코치가 적절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럴 가능성도 상당히 이제 높아지고 있다. 의도적으로는 그렇게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6일인가요? 관훈 토론회에서 그 비례대표 출마 관련한 질문이 있었을 때 자기가 비례대표 한 4번 정도 해봤는데 그거 뭐 비례대표 이렇게 대단한 거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또 뭐 그때 킹메이커는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자 지금 일단 이 총선 이후에도 당에 이제 남아서 어느 정도 역할을 하겠다는 어떤 그런 포석으로 보이는데 이런 걸 보면은 이 킹메이커가 아니라 이 일각에서 좀 킹이 되고자 하는 어떤 속셈도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설도 좀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그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보면요. 예. 철저하게 문재인 대표와 김종인 예. 대표가 네. 이 역할을 분담해가지고 예. 마치 김종인 대표의 킹스를 갖다가 예. 이 사람들이 좀 예. 믿게 만들면서 예. 이 진노를 갖다가 청산하고 척결한 듯한 네. 모양새로 대외적으로 비춰지게 하면서 네. 실질적으로는 좀 이 걸거치는 진노들은 드러내고 네. 철저한 친문당으로 만드는데 일조해주고 예, 예. 저는 한 2달 전부터 저분이 왔었을 때부터 비례대표를 할 거라고 예.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는데 예. 그간에 그런 어떤 지적에도 불구하고 말을 하지 않다가 네. 이번에 보면 3개를 갖다 이야기했다지 않습니까? 네. 이 더민주 당헌 당규에 보면요. 네. 100분의 20. 그러니까 당선 가능권의 100분의 20이니까 네. 15까지가 당선 확정 가능성이라고 보면 그러면 3자리는 예. 그 전략공천을 비례대표를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 전략공천 3자리를 다 지금 김종인 대표한테 준 거죠. 네. 1번, 2번, 6번을요. 네. 그리고 이제 이 당직자 13번. 네. 그렇게 4개 빼고는 나머지는 이제 중앙위원회에서 블록별로 A그룹, B그룹, C그룹에서 예. 10등, 10등, 20등 그 2위까지를 예. 투표하게 네, 된 네. 겁니다. 오늘 그 투표가 결렬됐는데요. 네. 사실은 깊숙한 부분에서 예. 이 문재인 전 대표가 예. 중간 정산을 한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 지난번에 중간, 예, 예. 한 달쯤 전에요. 진성준 의원이 네. 이 비례대표설을 꺼냈어요. 네. 그때 이미 네. 그런 어떤 부분에서는 네. 일정한 성과가 기대되면 네. 이제 이 등록을 할 점에 네. 그러면 중간 정산을 해주겠다. 네. 그것이 결국은 3자리를 네. 김종인 대표에게 할당을 했고 아. 김종인 대표는 저걸 이제 본인을 2번으로 했는데요. 예. 사실은 본인이 한 16번 정도를 네. 하면서 네. 이렇게 정치력을 좀 발휘하는 것이 네. 그래도 대중들에게는 네. 이 갈등 관계와 또 이 그러니까 김 간의 갈등 관계와 예. 또 본인의 킹슬 이런 걸 갖다 조금 더 끌고 가는 것이 선거 전략상으로 예. 유리했을 건데 네. 이번을 내버리면서 네. 사실상으로 좀 이렇게 이 네. 두 사람이 짜고 치는 어떤 네. 그런 어떤 도박 같은 행위다라는 걸 노출시켰죠. 원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당내에서도 아마 2번을 하게 됐을 때 여러 가지 후폭풍이라든가 뭐 파열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분명히 예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된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좀 고려를 해본다면 이 김종인 대표의 이 당내에서의 어떤 영향력이랄까, 김종인 대표 친김이라는 뭐 친문, 친김까지 지금 얘기 나오고 있는데 그런 세력들이 상당히 당내에서 상당히 입지를 좀 구축하고 있지 않느냐, 세력이 확장되어 있지 않느냐 이런 것도 좀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네. 말씀하신 대로 누가 뭐라고 그래도 김종인 대표의 세력화라는 것이 네, 네. 현실화되고 있다. 네.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김종인 대표의 그 세력들이 예. 현실화되는 과정에서 결국엔 제가 보기에는 박영선 의원이 중심에 있다. 저는 이렇게 보입니다. 예. 그래서 결국에 박영선 의원과 알게 모르게 이심전심 공감을 가지면서 네네. 결국에는 친문 세력과 대조되죠. 그러니까 네네. 이전까지 황 소장이 얘기하신 대로 네. 이전에서의 지역구 공천은 네. 결국에 친노 중진 세력들을 희생양으로 삼아서 친노 세력을 네네. 친문 세력으로 전환시켜주는 예, 예. 동업자적 그 어떤 그 지역구 공천이라고 할까 이걸 예, 예. 해주고 난 뒤에는 네. 친김 세력도 박영선 의원과 함께 일정 부분을 갖다가 차지하면서 네네. 앞으로의 총선 이후에 더불어민주당의 양대 세력으로서 예. 한 축을 담당하는 친문 네네. 세력과 대정할 수 있는 네네. 한 축을 담당하는 세력으로서의 네. 포석을 쭉 깔아놓는데 예. 결국에 김종인 사람, 김종인 대표와 우호적인 사람, 그다음에 예. 박영선 의원과 우호적인 사람 이런 예. 분들이 쭉 포진해서 결국에는 비슷비슷한 네. 거의 그런 수준을 가지고 있지 않겠냐. 그래서 지금 현재 김종인 대표가 오늘 네. 지금 약간 지금 멈칫하고 있지만은 네, 네. 김종인 대표가 생각했던 대로 비례대표 의원들까지 안정적으로 되면은 네.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갈 수 있는 아. 그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이는데 네. 이게 과연 네. 그 친노 핵심들 네. 친문으로 재편되긴 했지만은 네, 네. 젊은 친노도 아직도 있지 않습니까? 안희정 지사라든지 예. 그런 분들이 결국에는 2년간 노선 싸움에 있어서 예. 결국에 김종인 대표와 예. 박영선 의원이 주도하는 예. 온건 중도 노선에 예. 정말 그대로 고스란히 따라올 것인가? 네. 아니면 정말 치열한 네. 노선 그 투쟁 아니, 노선 경론을 벌일 것인가는 예. 지켜봐야 되리라고 봅니다. 이제 뭐 지금까지는 보면은 이제 야권의 강성 지지자들 네. 또는 이제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그전에 목소리를 강하게 내던 분들 같은 경우에 김종인 대표 체제에서 불만이 있지만 김종인 대표를 직접 타겟으로 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될 경우에는 문재인 대표에 대한 이제 공격으로 이어지게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뭐 박영선 의원에 대한 이제 공격 정도로 네. 어떤 이 타겟을 변화시켜서 그것을 불만들을 표출하는 데 있었는데 네. 만약에 지금 김종인 대표가 이래 비례대표 체제에 상당히 이제 자기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고 본인도 이제 2번으로 가장 네. 앞번호에 남자 앞번호에 네. 이제 스스로 규정시키고 하는 네. 것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이제 야권의 이제 강성 지지자들 네. 그다음에 더불어민주당에서 기존에 목소리를 냈던 강하게 했던 이제 의원들 내지 이런 세력들의 네. 아마 공개적인 비판들 이런 것들로 이어질 가능성도 일정 부분 이제 배제할 수는 없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임기가 네. 총선이 아니라 네. 대선까지 사실상 연장됐다. 저분요, 그 국회의원 원내에 안 들어가면 네. 총선이 끝나고 나고 새로운 어떤 당 대표를 선출하면 문재인 예. 전 대표는 안 나올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되었을 때 저분이 당에 있을 명분이 굉장히 없죠. 그러면 점차적으로 배제될 갈 가능성이 큰데 네. 저렇게 이제 의원 배치를 가지면서 사실상 이제 이 총선을 넘어서 네. 대선까지 이 뭐 경제민주화, 네. 복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네. 계속 뒤에서 네. 어떤 이 일정한 역할을 할 거다라는 것이 입증되고 있는 그럼 거죠. 문재인 지금 일단 주말에 이제 배재정 그 지금 지역구로 불려진 사상구의 또 개소식에도 참석을 했는데 좀 뭐 행보 자체는 그렇게 눈에 띄게 하고 있지는 않고 있어요. 뭐 김종인 대표가 사실 전면에 좀 문재인 전 대표가 나서는 거에 대해서도 조금 아니다 이런 느낌이 좀 있었고 그런 언지를 또 줬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이 김종인과 문재인 전 대표와의 어떤 그런 관계랄까요? 그런 것들은 향후에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총선 성적표가 상당히 중요하게 맞물려 있지만은 향후에 어떤 당권이나 추후에 이제 대권 이런 가도를 봤을 때는 두 사람 간의 역할 분담 뭐 이런 것들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사실은 김종인 대표가 문재인 대표를 출마하라고 압박을 하면 네. PK, 특히 네. 부산 지역에 네. 굉장히 그 문재인 전 대표가 이 곤혹스러운 상황으로 몰릴 수가 있는데 네. 저렇게 비례대표에 대한 본인을 포함한 권한을 세 개를 줘버리면서 예. 사실상 문재인 대표 출마를 압박을 안 하는 상황으로 예.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럼 서로 주고받고 있는 거죠, 철저하게. 예. 적어도 지금까지는 철저하게 주고받고 있는 거고 또 이번에 총선이 107석이라고 목표치를 상당히 낮춰서 이야기했는데 예. 그건 무조건 안 되겠습니까? 네. 그런 상황으로 봤을 때 총선이 끝나고 나면 네. 어떤 형태로 목표 이상은 달성했다 예.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예. 두 사람이 서로 의심은 하겠지만은 네. 그래도 순망치한 관계처럼 네. 이 대선까지 일정 기간은 같이 가게 될 겁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대선이 좀 임박한 시점에서 네. 서로 깨질 수 있는 기회가 올 수도 있겠죠. 자, 일단 새누리당 공천 상황도 좀 살펴보죠. 조금 전에 지금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이 추가로 또 공천 결과를 발표를 하고 오늘 오전에도 또 일부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서
지금 계파별로 좀 시비가 엇갈리는 모습인데, 자, 일단 유승민 의원의만 남기고 이제 공천 작업이 이제 거의 마감 단계에 접어들었는데, 이 계파별 성적표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어디가 좀 유리하게 봐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해운 전 의원이 공천이 받고, 또 진박이었던 조윤선 정무수석이 이제 패배를 하는 그런 것도 있었고, 그렇죠. 좀 이렇게 좀 예, 네네. 오늘만 보면은 친유승민계로 네. 분류될 수 있는 이해운 전 의원과 네. 김상훈 의원 대구 서구에 예. 여기도 유승민계로 분류되는데 예, 예. 이분이 됐고요. 네. 그다음에 여기 또 이 친김무성계라고 분류되는 심윤조 강남갑에 네, 네. 이분이 결국엔 또 안 돼가지고 네. 결국에 이상하게 오늘만 보면 친유승민계가 살아남는 네. 그런 결과인데 결과적으로는 결국에 보면은 네. 현재까지로는 네. 친이계가 가장 피해를 본 것 같고요. 네, MB 계열의 네. 친이계가 거의 몰살에 가까울 정도로 네. 상당히 그 피해를 본 것 같고 그 다음에 친유승민계는 아직 유승민원이 남아 있지만은 거기도 네. 상당히 네. 그 상처를 많이 입었고 어찌됐건 간에 친박이 거의 독식한 상태에서 네, 친 김무성계도 네. 고스란히 살아남은 그런 상황에서 네. 앞으로 김무성 대표 행보가 어떻게 여기서 봉합으로 갈지 예. 더 아니면 더 치고 나갈지 좀 그 주목이 되는 그런 상황이 그런 시점이 아닌가 예, 예. 이렇게 보입니다 일단은. 이게 지금 오늘 이제 방금 말씀해주신 부분 이제 상당히 주목되는 부분이거든요. 사실은 예. 이제 대구 서구에 이제 청와대 홍보수석했던 윤 전 수석이 이제 낙마를 하게 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유승민계라고 하는 김상훈 의원이 공천이 된 것이거든요. 경선 네. 여론조사 경선을 통과한 네. 것이고 네. 또 서초울에서도 마찬가지로 청와대 정무수석까지 했던 조윤선 전 장관이 이렇게 이제 낙마를 하게 되고 예, 예. 이해운 이제 전 의원이 예. 선택을 받게 된 것인데 네, 네. 여론 기류에서는 이제 이해운 의원이 조윤선 수석한테 밀린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일반적인 평가였는데 불구하고 예, 예. 이제 바뀌게 나온 것입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대구를 방문하기도 하고 최근에 어쨌든 이런 이제 새누리당 내에서 예. 굉장히 이제 과감하고 어떤 뭐 친박계의 주도적인 이제 공천 과정이 있었다라고 예. 하는 이제 시각들이 있었던 것인데 예. 그런 와중에서 지금 보면 윤전 홍보수석 진박이라고 불렸던 네. 인물들이 지금 이제 낙마를 한 것이기 때문에 예. 과연 이것이 이제 새누리당 지지층 내에서도 네. 일정 부분 좀 너무 무리하고 과도한 이제 행보 아니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제 영향을 줘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네, 네. 그런 면에서 이번들이 상당히 주목되는 부분이고 이것이 이제 이후에 다른 어떤 중도층이라든가 또는 예. 이제 지지층의 이탈이라든가 이런 걸로 이제 연결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굉장히 중요하게 이제 주목되는 두 가지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권에서 그동안 이제 공천 작업 때문에 조금 잡음이 있었고 우여곡절 끝에 다시 이제 지금 재개가 돼서 경선 그 공천 결과가 계속 발표가 되고 있는데 이 여론의 향배에 대해서 상당히 좀 신경을 쓰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 공천 결과 발표 이런 것들을 좀 봐도 될까요? 지금 이제 좀 시비가 엇갈리는 문제 이런 것들도요. 제가 볼 때 지금 뭐 유승민 의원을 뒤로 빼고 하는 부분이나 네. 또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무소속으로 출마하거나 공천을 못 받아서 예. 이런 사람들을 막기 위한 어떤 용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유승민은 아마 일찍 공천을 탈락시켰으면 네. 뭐 그 중심으로 해서 이 비박들 공천 탈락자들이 네. 일정한 세력을 형성해서 전국적으로 연대를 하는 부분을 막기 위한 부분이라고 보는데요. 예, 예. 근데 그런 부분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은 네. 유승민 의원 공천을 빨리 정리하지 않음으로써 자꾸 저 유승민 공천 여부가 네. 언론에 초점이 되면서 지금 새누리당에게 이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는 부분도 네. 좀 마이너스 요인도 있다고 보는데요. 예. 지금 결론적으로 보면 예. 친박과 친김무성이 네. 결국은 공천을 교환했다라고 비춰질 만한 소지가 있죠. 예, 예. 특히 갈등이 굉장히 심한 듯 비춰지다가 네. 지난번에 살생부가 네. 또 윤상현 녹취로 이어지면서 예, 예. 결국은 그 이후에 두 명이 네. 친김무성계 두 명 공관위원들이 나갔다가 가출했다가 예, 예, 예. 다시 돌아오면서 네. 그 이후에 보면 거의 그 친김무성계는 대부분 생활하고 있거든요. 네. 이런 부분을 봤을 때 네. 양대 계보가 서로 네. 이렇게 합의를 하면서 네. 친유승민, 친이 네. 이쪽이 집중적으로 지금 타겟가 되는 양상인데 네. 어쨌든 그 네. 새누리당의 그 물갈이 폭은 다 마감을 한다 하더라도 예. 30% 뭐 한 35% 정도 선에 이렇게 그칠 것 같은데요. 예. 이런 부분들이 뭐 국민들로 봐서는 예년에 비한 예. 어떤 이 과감한 물갈이라고 볼 수도 없고 또 이번에 네. 물갈이의 특징이 뭔가 하면 네. 전직 의원이라든지 당의 근처에 있던 사람들이 대부분 물갈이 네. 대회도 들어왔지 네, 네. 과거처럼 영입되어서 왔은 이런 사람들이
현저히 적습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부분으로 봤을 때 예, 예. 이 국민들이 새누리당의 이런 어떤 물갈이가 예. 결국은 개파 이 투쟁에 예. 이 희생이 되면서 예. 이 물갈이를 통한 개혁이 좀 희생되어 가는 측면도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평가를 받을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은 이 새누리당의 공천 그 결과 이제 비례대표 심사도 해야 될 텐데 지금 이제 김무성 대표를 비롯한 이 최고위원들 이 경선 발표도 지금 계속 미뤄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 이제 개파 간의 어떤 힘겨루기가 좀 계속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이게 이제 그 빨리 되지 않으면은 빨리 봉합이 되지 않으면 막판으로 갈수록 좀 여권에 좀 안 좋은 쪽으로 여론이 좀 작용할 수도 있다 이런 관측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십니까? 무엇보다도 네. 결국에는 이제 영남 패권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야권은 호남 패권을 차지하고 예, 있고 예. 그래서 영남의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예. 한 1,000만 인구가 사는 65석과 네. 그다음에 강원도의 보수 지역, 그다음에 경기 북부 지역 이렇게 해서 하고 비례대표하고 해서 예. 한 110석 정도의 안정적인 선을 확보하고는 있지만은 네. 결국의 문제는 새누리당도 수도권 122석의 승부가 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지금의 그 황 소장이 지적대로 결국에 네. 새누리가 어찌됐건 간에 네. 새 인물을 갖다가 수혈해서 영입한 인사혁신에 대해서 아주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면서 네. 진영 의원이 그 상징하는 보복 공천에 네. 이런 그 상처도 지금 나온 상태에서 네.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이 새누리당 이 수도권의 선거를 치를 수 있을 것인가라고 예, 예. 생각할 적에 예. 더더욱 이걸 빨리 봉합하지 않고 친박 비박 예. 김무성 계보하고 이한구 공관위원장이 저렇게 첨예한 대립이 예. 결국에는 수도권 122석에서도 예. 새누리당이 19대 선거 때처럼 무너질 수 있는 네, 네. 그런 상황이 될 적에 네. 180석, 170석을 기대했던 새누리당이 네. 150석 과반이 무너지고 네. 요소 야대도 상황이 올 그 가능성도 있다. 이런 측면에서 하루 빨리 예. 개파의 이익을 떠나서 네. 어느 개파든지 간에 빨리 새누리당이 봉합해야 예. 수도권의 선거를 치를 수 있지 않을까 예, 예.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이제 공천 자체도 선거 과정에서 선거 운동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네. 정당에게. 그래서 네. 이제 이런 공천 자체가 어떤 메시지로 대중들에게 전달되느냐 여부 중요한데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었던 구주류, 친노나 뭐 이런 패권을 상당 부분 이제 완화한다, 색채를 뺀다라고 네, 하는 네. 것들을 여러 뭐 김종인 대표의 권한이 강화되었다라고 하는 비판이 있지만 그 네. 속의 목적을 달성한 건 사실이거든요. 네. 그런데 새누리당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친박계 어떤 권력이 강화되었다라고 하는 인식으로 비춰지는 것이니까 이 공천 과정의 메시지를 네. 대중들에게 사실 변화와 개혁 공천의 이름을 네. 전달을 이제 하는데 좀 실패했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을 네, 것 같고 네. 유승민 이제 의원에 대한 포커스가 워낙 맞춰지게 되면서 네. 사실 이제 이것이 어떻게 결론이 나겠죠. 나면은 그래도 불구하고 이 논란이 좀 길어질 것 같아요. 더 네, 갈 네.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게 네. 되면 대중들에게 어떤 이제 공약이라든가 정책들을 알릴 수 있는 정상적인 선거 캠페인이 네. 그 건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약화될 수밖에 없는, 제약받을 수밖에 없는다는 네, 점. 네. 그다음에 어쨌든 선거를 이끌어가는 것이 대표일 텐데 네. 대표의 신뢰를 사실 높여놔서 본격적인 선거 전에서 이렇게 네. 대중들에게 먹힐 수 있는 말들을 많이 하면서 네. 득표를 높이는 것인데 네. 지금 새누리당 같은 경우는 대표의 어떤 신뢰 상당히 이제 약화된 과정이었거든요. 이 공천 네. 과정에서. 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어떤 전면에 나설 장수들을 네. 상당히 신뢰를 약화시킴으로써 실제 화력을 좀 축소시켰다 스스로. 그런 네. 면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이번 공천이 새누리당에게는 이제 부정적인 효과가 미칠 가능성 일정 부분 있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그 안철수 대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그 양당 패권 정치 반대하는 세력의 뭐 대연합이 필요하다 이런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오늘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 이제 일요일 날 주로 이제 기자회견을 많이 하시는데 오늘도 기자회견에서 그렇게 밝혔는데 결국 이제 친박과 뭐 친문 어떤 그런 당과 또 국민의당과의 대결이다 이번 총선 이렇게 규정을 했어요. 이제 광주, 호남 뭐 이런 이제 당 내의 공천도 이제 거의 막바지에 접어든 상황에서 이 조금 좀 프레임을 좀 가지고 이 총선 국면에서 조금 터닝 포인트를 좀 해보자 하는 어떤 그런 안간힘으로도 좀 해석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근데 국민의당. 오늘 예. 이제 보면 기자회견에서 진영 씨를 더민주가 영입한 거, 네. 그다음에 강봉균 씨를 네. 새누리당이 이제 상임선대위원장으로 영입하는 거에 대해서 양쪽 다 비판을 했어요. 예. 근데 본인도 양당 패권에 반대하는 사람 다 모여라고 하면 예. 결국은 지금 그런 사람들 빼고 예. 더민주나 새누리당에서 네. 공천에 억울한 일이 많은 사람들 자기 당으로 와라는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러니까 본인이 스스로가요. 네. 그런 행태들을 비판하면서 네. 그쪽 가지 말고 우리 쪽에 오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들리게 하는 이야기를 했다라는 부분으로 봤을 때 네. 저런 부분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국민의당을 갖다가 네. 이렇게
이렇게 감싸고 있는 네. 자기 모순의 어떤 성격을 놓고 있는 부분인데요. 네. 지금 정의당하고 지지율이 비슷해져 가고 있는데 예. 저런 어떤 상황에서 예. 이 국민의당이 이제 양당 패권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예. 실질적으로 양당이 내지 못하는 어떤 예. 정책적인 문제 예. 이런 부분에서 틈새 시장으로서 자기 고정 지지층을 네. 뭐 청년이면 청년 네. 이런 비정규직이면 비정규직 예. 이런 부분으로 정확하게 확보를 해가야 될 건데 예. 지금까지도 양당 패권을 이야기하면 네. 저 선거 결과가 좋을지 좀 우려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국민의당은 조금 어려운 국면에 있다 이런 지금 말씀으로 들리고요. 그렇죠. 제가 원장님, 보기에는 제가 보기에도 결국에는 국민의당의 안철수 대표께서 네네. 결국에는 앞으로 양당이 보여주지 못한 새로운 네. 면 예. 어찌됐건 간에 언론이 주목하든 주목하지 않든지 간에 네. 정책을 가지고 매일매일 갖다가 그 인사혁신은 어차피 갖지 못했기 때문에 예. 정책을 가지고 매일매일 보여주는 모습을 지금이라도 당장 보여줘야 된다라고 예.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예. 어찌간에 구도는 안철수 의원의 말도 일리는 있습니다. 결국에 새누리당은 친박의 당, 네. 그다음에 더불어민주당은 친문당, 네. 그렇지만은 안철수 이쪽 당은 국민의당이라는 네. 새 구도는 캐치프레이즈로는 맞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걸 뒷받침하고 표를 모으기 위해서는 네. 정책으로 계속해서 뭔가 보여주고 네. 국민들에게 접근하는 태도를 보여야 되지 않느냐 네. 하면서 내부적으로는 네. 또 다른 안철수의 패권이 싹트지 않도록 네. 비례대표 선정에서 측근들이 지원하는 것부터 예, 예. 본인 스스로가 읍참마속의 신정으로 예. 잘라내는 그런 내부의 예. 결단의 모습을 보이면서 정책으로 접근해야 된다. 네. 그러면은 지금 현재 호남에서 나름대로 갖고 있는 네, 네. 강고한 지지세를 갖다가 이제 유지하면서 네. 원내 교섭단체는 무난히 구성할 수 있지 않겠느냐. 네, 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센터장님한테 짧게 네. 한 질문만 드릴게요. 그 일단 수도권 연대, 뭐 일단 야권 연대 단일화 이런 것들이 좀 거의 좀 어렵지 않느냐 이런 관측이 나와서 그 동안에 그 여러 가지 여론조사 추이를 봤을 때는 이 야권이 분열됐을 때 이 선거 공개 상당히 어려운 선거가 좀 예상이 돼. 특히 수도권 같은 경우에. 그래서 지금 공천이 뭐 다야 구도로 간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단위 후보 연대 이런 것들이 좀 안 된다면은 좀 야권한테 좀 어려운 선거가 예상되는 측면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 한번. 지난번 네. 총선에서 우리가 네. 많이 기억 못하지만 정통민주당이라고 있었는데요. 예, 예. 그 정당이 뭐 후보들이 1,000표, 2,000표 정도밖에 얻지 못했어요. 네, 그 네. 기억을 잘 못하는데 네. 그런데 그 1,000표, 2,000표 얻은 몇 개, 6개 지역에서 1, 2 지역이 바뀌었습니다. 예, 예. 그런데 당시 새누리당이 152석을 얻었고요. 네. 이제 야당이 이제 127석. 네. 근데 그 통합진보당이 13석을 얻었기 때문에 예. 그 6석이 예. 새누리당에서 빠지게 되고 야당이 올라가게 되면 예. 의석수가 같아지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수도권에서는 네. 이제 분열이 되었을 때 이것이 네. 1,000표, 2,000표 정도라 하더라도 전체 선거 결과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클 수밖에 없거든요. 네, 네. 지금의 국민의당은 네. 존재감이 매우 약화되긴 했지만 그때에 비해서는 월등히 높아진 상황입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네. 지금 정의당도 그렇고 국민의당과 이렇게 야권이 연대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지금 새누리당이 이제 그 과반 의석 가능성은 여전히 이제 매우 높은 것이고 이것이 네. 미치는 영향은 실질적이고 매우 이제 유효한 요인이거든요. 그런 네. 면에서 봤을 때 막판에 어쨌든 비중 있는 곳에서는 네. 이제 후보 간에 지역 간에 지역에서 자율적인 뭐 선거 연대 후보 단일화 작업들은 아마 이제 본선거 들어가면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날 가능성도 이제 배제할 수 있다. 그것이 얼마나 원만하게 일어나냐에 따라 가지고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